스웬스마일 방송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이 시대적 트라우마라면서 5.18과 4.3을 다뤘습니다. 5.18과 4.3은 한국의 정치적 트라우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과거 이 한국의 우파 세력이 제주도에서 저항하는 좌파 세력을 소탕했다. 그게 4.3일 거고요. 그 다음에 5.18은 전두환 독재가 저항하는 광주 사람들을 억압했다. 그것이 5.18이겠죠. 자, 그때의 시대적 트라우마라면 이제 그 뒤로부터 한국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중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는데 그때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 경제적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90년대 IMF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대 지속된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남긴 것은 사회 경제적 트라우마 그리고 계급 갈등의 트라우마를 남겼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만 보더라도 부동산 계급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보수 언론이 부동산 계급 사회를 지적할 정도면 얼마나 부동산으로 우리 사회가 계급적으로 갈려 있느냐. 이번에 교육감 선거 때 보면 보수가 겨우 5군데만 이겼어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성동 나머지는 다 좌파 교육감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5군데는 서울에서 아니 한국에서 부동산이 제일 비싼 구의 순서와 일치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반대로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거나 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전세 사기 떼인 사람 등을 포함하고 또 아주 싼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사실상 부동산 계급 사회를 지난 총선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 사회 경제적 트라우마를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직업이 뭘까요? 회장님입니다. 한국에 진짜 회장님 몇 명 된다고 회장님이 드라마나 영화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실장님. 실장만 해도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기획실의 실장이니까 고위 간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찰, 조폭, 판사, 검사, 의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급된 사람들을 다 합쳐봤자 한국에 1%도 될까요? 1%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들은 그런 사람을 제일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이 사람들 말고 많이 다루는 거는 연쇄살인범, 그 다음에 좀비, 그리고 귀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비 본 사람 없고 귀신 본 사람 없고 연쇄살인범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요 근래 한 10년간에는 연쇄살인범이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국민의 1%도 안 되는 집단들을 주로 드라마의 소재로 이용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약자, 사회적 약자, 집 없는 사람들의 고충, 집 없는 사람이 2천만, 2,300만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고충을 다룬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국에 650만 명이 돼도 자영업자가 살아가면서 고충을 받는 건 별로 없어요. 가끔 자영업자가 나오면 드라마의 소재로 엄마나 아빠가 설렁탕집을 한다. 이런 거로 나오지. 그 사람이 설렁탕집을 하면서 장사가 안 돼서 고생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얼마 전에 뭡니까? 타워 팰리스인가? 한국 사회의 초호화 고층 아파트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지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타워 팰리스보다도 훨씬 더 고급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달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그 질투, 부자들의 가정 내부에서의 업무,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된 자식들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부자들끼리 시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엄해하고 이런 더러운 모습들만 보였는데 그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했죠. 그 드라마 속에 어떤 서민의 모습은 근처에도 안 보입니다. 또 보면 스카이인가 뭔가 해가지고 대학 입시 경쟁을 다룬 드라마도 있었죠. 자, 서울 인근의 아주 호화
이 타운하우스를 소재로 해가지고 달았는데, 자, 그 드라마가 다룬 모습이 교육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사교육을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잣집에서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려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이런 모습들만 열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요. 전세 사기를 수만 명이 당해서 그 액수를 모으면 지금 수조 원이 될 건데 1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서민들은 부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또 서민들은 조폭처럼 그야말로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법을 심판하는 경찰, 판사를, 변호사를 선망하기 때문에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 볼맛이 나지만은 줄구창창 그야말로 후절거래하고 또 나아가서 좀 궁색하고 이런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그것은 시청률이나 돈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실상과 매우 다른 조폭들을 다루죠. 권총도 나오고 조폭들의 살인하는 기술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0년간 조폭들이 살인을 하고 총을 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동석이가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4편까지 나온 거. 그런 거를 보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가? 또 저런 형사나 경찰은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꼭 드라마나 OTT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빼고라도 다큐를 표방한 많은 그런 방송들이 있죠. 범인 잡는 경찰 방송, 또 세계사나 한국사를 다루는 방송, 또 꼬꼬문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거. 거기도 보면요. 전부 잔혹하고 엽기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만 다루지 서민의 삶을 조금도 다루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고통받는 제2고래장 당하는 노인들을 다룬 드라마나 다큐를 예능을 봤습니까? 보기에 불편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불편하다고 감추어 놓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조금도 단결할 수도 없는 무기력해진 육신을 가진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고 또 드라마나 예능계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그 드라마나 영화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 감독들, 연출자들, 작가들은 전혀요 새롭게 변한 시대적 트라우마, 즉 경제사회적인 계급사회를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영화나 방송계에 좌파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4.3이니 여순 반란 사건이니 이승만 독재니 또 박정희 독재니 11.6이니 이런 거는 그냥 그야말로 우려서 사골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11.6 사건을 다룬 영화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래서 대중적으로 히트친 11.6 사건과 관련된 영화가요. 내가 알기로 지금 4개가 넘어요. 데모를 다룬 영화는 또 몇 개입니까? 그것도 한 서너 개 되지요. 광주 사태를 다룬 영화도 몇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요 계속 우려먹어요. 광주 사태가 지금 있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80년도에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 광주 사태가 실제로 지금 44년이 됐지 않습니까? 44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골처럼 우려먹어요. 자, 87년 민주화 운동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37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걸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대부분 기억도 가물가물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몇 남지 않은 4.3도 저렇게 우려먹습니다. 자, 어제 오늘 보면 영케어러라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부모를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영케어러가 옛날엔 많았지요. 자,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니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형, 동생들 대학 보낸 그 사람들도 영케어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영결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 사건, 이런 사건들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요,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 그 청년도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때문에 아버지가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도 알면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월세 공과금이 밀려 가스 휴대전화가 끊긴 상태에서 2시간마다 아버지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돌봐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움직이고 살지도 못하는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죽여주는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영화로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도 영케어로서 돈을 벌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도 못 벌면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결국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죄책감에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는 가정에 사회복지사로 가서 대신 아픈 노인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만 7만 명이 넘고 젊은이들 중에 전국적으로 20만 명,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다룬 영화가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에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또 버림받는 사람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고, 그런 영화들이 흥행도 되고 세계 유수 영화제에 가서 상도 받아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요,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사람들을 다루지 않아요. 요즘 하고 있는 한국의 한 드라마는 조폭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벌었는지 모를 수십억의 돈을 땅에 묻어넣은 걸 산에 올라갔던 노인 부부, 그 사람 둘 다 돈이 쪼달리고 손자가 눈을 고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훔쳐와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그런 소재를 공영방송이 주말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조폭의 돈을 훔친 사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정말 작가가 할 짓입니까? 그런데 한국의 진보적이고 인텔리라고 좌파적인 속성을 가지죠. 문학계에 있다고 하면요, 문학계에서 좀 큰 소리 친다 하는 사람들, 시나리오 작가나 극작가, 감독이나 PD,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적인 속성을 가진 인텔리예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벤저, 캐비어, 와인 좌파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의 소재를 만들면서 수십 년 전에 정치적, 역사적 트라우마만 다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트라우마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일까? 솔직히 진정한 좌파라면 신계급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계급 사회가 되고, 이 신분 상속 세습의 사회가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기득권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좌파 예술가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합니다. 보수는 기득권이라서 외면하고, 좌파 예술가들은 정치적 트라우마만 다루고, 이 사회에 지금 도대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기득권에 의해서 썩어가는데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아마 황장수가 한국의 기득권 사회의 문제를 가장 신랄하게 지적하는 사람일 거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보수입니다.